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입니다. 주변에 워낙 병원도 많고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겠죠. 허리 아파서 병원 찾는 분들 그리고 허리 수술하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허리 수술만 2번 정도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대한통증학회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척추 수술 건수 98만 건을 조사한 결과 깜짝 놀라지 마세요. 10건 중에 최소 1건 이상이 과잉 수술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이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강 박사님. 이 논문 자체가 네. 통증학회라는 거예요. 네네네. 수술하신 원장님들이 쓰신 논문이 아니고 네네. 통증학회라는 것은 또 의견이 다른 분들입니다. 네네네. 의견이 다르거나 그래서 입장이 네,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통증학과는 통증학과고 예. 정형외과는 정형외과고 네. 그런 거죠. 일반 환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 통증인지 정형인지 이렇다 하니. 통증학과 분들은 예. 수술 안 하신 분들이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논문에 맞습니다. 예. 잠깐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그냥 일반인들이 우리 유선희님. 네. 선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 중 1명이 지금 과잉 진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네. 말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이게 저기 과잉- 이 네. 언론이 문제예요. 이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가만 사람 마이크 꺼주세요. 선희 씨 얘기하세요. 선생님 입장이니까 일반 이 환자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게 그저 문제가 문제 되죠. 크지. 예. 이게 만약에 이 과잉 수술 이걸 꽁트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꽁트로, 예. 잠깐 예. 자시지. 허리가 아픈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 선생님 허리가 일단 수술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허리가 일단 일단 수술부터 수술부터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의심할 수 있다. 했다가 아니고 의심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자, 있다. 오랜만에 찾으신 특별 게스트 한 분 계십니다. 아, 님 그리고 안남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로수 잎새니 눈시울 쳐신다 가시니 그리워. 안남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실 틈도 없겠는데? 아니 모든 운동인데 저는 허리를 쓰는 것 같던데요. 아, 예, 그래요? 다리 운동을 하거나 뭐 하체 운동 하거나 할 때 네네. 스쿼트 할 때 또 이렇게 일어날 때 아. 아무래도 허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 약간의 무리는 좀 있죠 저희도. 허리 거기를 왜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모든 운동의 중심이 된다. 그 네. 얘기가 그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 아프지는 네. 않으세요, 그래? 쉽게 남들보다는 좀 나이 연령대 같은 연령대보다는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남민 씨가 허리 아플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많이 누워 있을 때. 오히려 누워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맞네, 차에서 맞네. 예, 많이 이동하거나 앉아 있거나 어. 누워 있거나 하면 어.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허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침대를 뭐 쓰세요? 돌침대요. 돌침대. 자, 몇 주 동안 못 봤다고 진짜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푸둥푸둥 살이 쪄서 왔습니다. 자, 허당주치 한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 가셨다가 출장을 좀 길게 다녔습니다. 여름 중국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아주 미국도 바빴습니다. 계시더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결과 그 강 박사님께 제가 사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좀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환자의 최선을 바라는 게 항상 의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 비칠 때는 섭섭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결과에는 의사한테도 사실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갔을 때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허리도 주치가 필요하다. 아, 허리도 예. 주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허리도 믿을 수 있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네. 그 주치의분이 수술하자면 수술이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주치의분이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을 하면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네. 저는 올바른 치료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몇 주 쉬시더니 되게 방송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네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요. 방송. 한 번씩 좀 쉬세요. 상당히 방송 열심히 하시고 진지해지셨어. 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허리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 모시겠습니다. 효성 CT병원 권오영 병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방송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이 허리 꼭 수술을 해야 되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네. 병원장님, 허리 수술해야 됩니까? 허리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네네. 우리가 실제 평생을 살다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사람이 일생을 네. 살다가 허리 요통 한 번쯤 겪잖아요. 그렇죠. 겪을 때마다 그럼 수술 받으면
그게 말이 안 되겠지요. 근데 아. 문제는 예, 예. 수술해라. 예. 수술하기는 좀 이르다. 예. 병원마다 의사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아하.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아픈 부위를 먼저 진찰을 받겠죠.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치료의 단계가 그 네. 병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실제 허리를 아픈 통증 때문에 병을 오시게 되면 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하시면 물리치료든 약물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요즘에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많습니다. 그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반응이 없을 때 네. 그때에 선택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허리 근데 사실 저도 뜨끔해가지고 세수하다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떠가지고 스트레칭 없이 세수 막 하다가 뜨끔해가지고 정말 이게 겨가지고 병원 간 왜요, 소연 씨? 아니 이제 경험 근데 있어? 나이가 아니 이제 제 나이가? 나이가 어. 예. 이제 죄송한데 그런- 5년 전 얘기거든요. 진짜 뜨끔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누구나 수술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경영이지. 10명 중 1명, 많으면 2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즘에 노인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고령화 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 협착증을 앓으시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젊은 층의 디스크 환자보다도 그 수술의 빈도가 좀 높아집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협착이라는 거는 좁아지는 거죠. 네네. 구멍이 좁아지는 걸 협착이라는데 네네. 결국에는 우리 인체가 노화된 과정 중에서 이제 척추뼈마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지요. 네. 그럼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관절의 구조 자체가 후방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인 네. 후방 이런 관절 부분이 네네. 결국에는 조금씩 미끄러지게 갖고 주저앉게 되겠죠. 아하. 그러면 뼈마디의 구조가 굵어지고 네.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 조직이 두꺼워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뒤에서 협착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좁아진 구멍이기 때문에 수술의 빈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인가요? 그 네, 때문에 네. 요새 협착이 다 있으셔가지고 네. 수술하셨다고 하던데. 강 박사님 네. 치질로 병원 가시면 수술 아. 다 치질. 하시나요? 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니 심하게 피가 나고 막 튀어나오고 하면 수술해야죠. 네. 그거 갖고 있다가 아침마다 대변 볼 때마다 맨날 피 나고 튀어나오고 밀어넣고 하다 보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인생이 쫙 풀립니다. 네. 알겠어요. 예. 그러나 수술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최후에 네. 우리가 아, 선택해야 치질도 될 못할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이러한 척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응급으로 수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뼈에는 제일 말단 부위에 보면 마미신경정후라고 마미신경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렵게 이해하시면 마미신경이지만은 이러한 마미신경은 실제 우리 대소변 센터에 있는 자리인데 주로 5번 요추와 첫 번째 전추 거의 허리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신경층인데 네. 거기 있는 대소변 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미신경이 마비됐을 때는 저희들이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소변 센터가 있다고요? 예. 그 마미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미 원장님께서 말씀 말꼬리 신경이라는 말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마미, 제가 예. 좀 보충해 드릴게요. 예. 저기 보면 부채꼴처럼 펴진 신경이 노란 선이 있잖아요. 예, 네. 저기가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저 신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미, 네, 그렇죠. 말꼬리다. 네. 또 붙이자면 네. 저기의 신경이 이제 문제가 이제 눌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활이 불가능하고 힘들 뿐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다. 어. 이 뜻으로 이해를 됩니다. 지금. 그럼 저도 덧붙이자면 예. 이게 아니야. 수술을 이렇게 미루시다가 고생한 사례 같은 걸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음. 이제 남자 환자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마미신경 증후라고 진단이 됐고 진단된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환자는 자꾸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방도 가고 침도 맞고 다 하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이제 마미신경이 이제 마비되니까 네. 이제 대소변장에 오면 다 옷을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 받은 경우 있는데 이제 실제 이 허리 신경이 다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도 나이가 젊은 연령층은 회복이 빠르고 네. 나이가 드실수록 그 신경의 손상은 회복이 늦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경우에서는 결혼 안 한 미혼이었는데 네. 아마 그 이 대소변 센터는 이 부분에 남자들은 성기능 센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기능 자체가 이제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후회를 하지요. 네. 저는 그 척추하고 그쪽에 그런 게 있는지 오늘 제가 이 방송 10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마미증후군, 마미신경센터가 있다. 네. 그럼 다미 씨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 진짜 그러네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병원장님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잖아요. 자, 근데 비수술적인 요법,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할 때는 괜찮아요. 또 네. 통증이 나아지는데 하고 나면 또 다시 그 상황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아프고 이게 일시적인 처방법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흔히 알고 계신 게 디스크가 털이 나오게 되면 그 디스크의 덩거리에 네. 의한 그 압박 효과 때문에 신경증상이 나타나냐 아니지 않느냐 흔히 그런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런 디스크가 털이 나올 때 디스크에서 여러 가지 신경에 독장을 주는 그런 엔자임을 효소를 네. 배출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은 MRI를 찍어보시면 이 디스크가 굉장히 큰데 네. 실제로 신경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작은데도 네. 신경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결국 살고 생활하다고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량작용을 하는 엔자임을 잘 생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체질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량작용을 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을 잘 못하신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려면 어떤 경우에 수술하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안 하냐 하면 내 인체 조직 자체가 네. 유전적인 요소든 여러 가지 지인이 이제 그러한 그 독작용을 하는 그러한 물질을 반대작용을 하는 물질을 잘 만드시는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하. 비수술적이나 여러 가지 본적인 치료에 잘 반응을 하고 네네. 체질적으로 그걸 잘 못 만드신 분은 네. 이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병원장님, 그 말씀은 그런 예를 들어 그 독작용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걸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몸의 체질이라 그럴까? 그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다미 씨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제 엔자임이라는 것도 이런 이제 호르몬 계통이죠, 그죠? 네. 내가 즐겁고 뭐 쾌활하고 좀 명쾌한 사람은 그런 호르몬이 잘 생성하실 거고 네. 좀 내성적이고 좀 소박하신 분은 네. 오히려 엔자임이나 이런 게 좀 적게 안 나 있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 다미 씨만큼은 아니지만 운동을 좀 좋아해요. 예, 살이 안 빠져서 그렇지. 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안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1년 동안 에어로빅을 열심히 해서 상도 많이 탔고요. 어? 네, 살이 안 빠져서 그렇지. 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그냥 파스를 붙인다든지 그치. 예. 아니면 가까이 가서 침을 맞으면 아니, 찜질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성격이 또 저도 이제 에너지도 많고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효소가 많은가 봐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정말 들어 눕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그런 병인지 네. 안 그러면 허리 주변에 우리 허리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여러 가지 받쳐주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이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에 의한 것을 염좌랍니다. 염좌. 염좌. 네. 허리 요통을 앓는 경우에 거의 80%의 환자는 염좌지예요. 염좌. 아하. 네. 디스크나 척추의 여러 가지 신경에 손상이 가는 경우는 한 15% 정도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단순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염좌인지 네. 또는 디스크나 정말 협착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인지 네.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진단이 정말 아 나는 허리가 아파도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 아니다 하더라. 네. 또 나는 허리가 아파도 염좌라 하더라. 네. 그러면 치료의 방향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네. 막연하게 수술을 자꾸 겁을 내시고 그또 디스크 환자가 신경의 손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면 네. 결국에 나중에는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네. 아 근데 병원장님이 그 목격을 많이 하셨네. 도망을 댕긴다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참 도망을 댕기. 수술이 사실은 겁이 나죠. 특히 남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허리에는 사실 허리를 잘못 못 쓰면 사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겁이 나죠. 도망을 댕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 안 다니시라고. 잘 그 진료를 그 하시고 또 그 검사를 하시면 나오는데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술 없이 얼마든지 통증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낫게 하는 법을 제가 지금부터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디스크 잡는 시술 사총사.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신경차단술이네요. 신경차단술. 사실 공클 정도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이 뭔지 아세요? 선희 씨?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모르죠. 네. 자, 뭐냐면요. 병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흔하게 디스크가 온 부위가 4번, 5번 허리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디스크 병변이 있으면 그 부위를 저희들이 그 영상장치를 위해서 투시를 보고 네. 그 자리에 주사 바늘을 꼽은 다음에 약간의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계통, 네. 그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신경 치료한 것을 신경 차단술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만 들으면 신경 차단술이면 신경을 끊어버리니까 차단해버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못 쓰는 거? 네,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신경을 차단한다 말은 딱 끊는다. 맞아. 예. 그래서 뭐 그걸 주사를 해서 우리가 마취할 때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통증을 딱 못 느끼게 하는 그 효과만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기능도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 차단술은 그 네. 치료 방법입니다. 네. 치료 방법이고 그 자체 차단하는 자체가 약간의 마취제를 쓰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차단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신경 차단술은 비수술적인 치료의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의 효과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네.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네. 이러한 신경 차단술은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2회 내지 3회까지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환자 오셨을 때 이러한 신경 차단술을 2회 내지 3회 했는데도 네. 신경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런 경우는 이분은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신경이 끼어 있는 그 부위가 퉁퉁 붓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신경 맞습니다. 차단술로 주사를 또 주는 그 약물 때문에 신경을 붓는 걸 좀 줄여서 염증도 줄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실제 수술 안 해도 되게 우리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실제 이제 디스크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 효과도 있죠, 그죠? 네. 이 조직 자체가 누질리게 되면 네. 그 말단 부위는 더 굵어지잖아요. 네. 붓게 되잖아요. 예, 예. 결국에는 신경이 붓게 되면 그 신경 간 혈액 순환이 원활 안 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경은 바깥쪽에는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까지가 분포하고 있고 네. 가운데 중앙을 갈수록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분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압박 전선이나 신경이 손상이 가게 되면 처음엔 통증을 느끼지만은 심부까지 자꾸 들어야 되면 결국 운동신경이 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신경이 손상한 거는 심부까지 여러 가지 신경이 손상이 갔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선생님 네. 신경이 부으면 허리 신경이 부으면 허리 살도 부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 허리가 자꾸 부어오르서 나는 정말 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신경이 부으면 허리가 붓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라면을 먹으면 허리가 붓습니다. 예? 라면을 먹으면 허리가 붓습니다. 예, 그렇죠. 네. 왜 그러세요? 에어로빅 금메달 따신 분인데.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스크 잡는 시술 사춘자 바로 그 두 번째는 디스크 레이저 열 치료술. 아하. 이건 좀 알겠어요. 그죠? 말 그대로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디스크 레이저로 열 치료를 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배 원장님? 이렇게 가는 이 Y 같은 철선이 있잖아요. 아, 그겁니까 지금? 예, 네. 이게 그 레이저 열 치료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레이저 열선은 이러한 가는 레이저 선을 갖다가 디스크 안쪽에 밀어 넣게 되면 이 디스크 안쪽에 있는 그 테두리를 타고 이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휘어지면 뒤쪽으로 돌겠지요. 이렇게 네. 주로 이제 우리 디스크가 터진 것도 항상 뒤쪽으로 터집니다. 아하, 그렇죠.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척추 구조물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신경이 있잖아요. 예, 전부 다. 뒤에 신경이 있죠. 앞쪽은 이 배 쪽입니다. 이쪽은 이쪽은 배 쪽이고 이쪽 뒤에 신경 쪽인데 디스크는 항상 뒤쪽 부분이 그 인대 조직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네. 이 레이저 열선이 뒤로 감아 돌아가지고 그 뒤에 이 레이저라는 말 자체는 열입니다. 열. 네, 네. 결국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레이저라는 거는 쏜다는 빨간 빛이 난 거는 그 열을 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날계란을 갖다 후라이팬에 이렇게 딱 얹으면 그 열 때문에 네. 그 계란이 응축되잖아요. 오그라들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디스크 테두리와 삐져나온 디스크가 아. 열을 가게 되면 그게 줄어들겠죠. 예. 그 뒤에 그 뒤쪽에는 보면 항상 통증을 담당하는 그 신경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가지는 레이저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그 타겠지요. 그러면 이게 신경을 담당하는 그 신경 가지, 장가지들은 네. 타가지고 무감각해지고, 네. 그 다음에 디스크가 삐져나온 디스크 부분이나 그 섬유 테두리는 네. 이렇게 다시 네. 응축돼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네. 그래서 성형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네. 그럼 이게 비슷한 원리가 뭐, 예. 허리 아프면 뜨뜻한 아랫목에서 지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풀어지거든요. 그거 비슷한 그거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전혀 안 비슷합니다.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허리에 앓는 환자들이 거의 80%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했죠. 그러한 근육의 인대 손상은 우리 온열 효과, 네. 열이 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면서 차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레이저 열선이라는 거는 레이저 선을 그 손상된 디스크 뒤에 까는 거예요. 네. 까셔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디스크를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가 자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적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줄여드린 거죠. 네, 줄여드린다. 열을 줄여. 열을 가지고 이렇게 딱.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런 원장님 그 오해하지 마세요. 환자분들은 레이저 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먹고 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열하고는 근육에 대한 좀 열을 다르죠. 가지고 이제 이거 레이저 치료는 열로 직접 이 디스크를 그렇지. 증량하네요. 네. 직접 디스크를. 네. 이렇게 휘어지는 걸 쓰는 네. 거예요. 네. 좀 많이 배워서 좋아요. 아, 진짜 공클 나와서 배워서 좋아요. 돈 내고 가세요. 근데 이런 시술은 한 번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간혹 비수술 치료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용없더라. 계속 소용없더라, 아프더라. 뭐, 네. 예, 실제 이 신경 차단술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많게는 3회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신경 그 레이저 디스크 열 치료술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 이런 방법은 실제 환자들이 마취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마취가 그래서 없잖아요. 주사 바늘 들어간 자리만 국소 마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를 다시 바로 누우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사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제 효과를 보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신경 반응이 아주 좋아집니다. 오. 판단이 결과가 예. 즉시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네요. 이게 효과가 바로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신경을 눌러서 아팠던 부위를 레이저로 예. 작게 만들어서 버려 쪼그라들게 만드니까 바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게 가능해?라고 하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잡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잡는 시술 사총사 그 세 번째는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 아, 이것도 뭐예요? 네. 감이 전혀 안 오네요.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선생님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제목이 네. 많이 어렵죠. 예,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신경을 뭐 성형외과 예. 성형술 아닙니까? 네. 신경 성형술인데 경막 외강이라는 거는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에서 이제 시술한다는 의미를 갖다가 경막 외강이라 하는 겁니다. 네. 신경을 싸고 있는 그 신경막 안쪽으로 이제 카테터 같은 것이 들어간다든지 국물을 뚫는다든지 한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네. 실제로 이러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합병증 중에는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은 플라스틱같이 말랑말랑하지요. 네네. 아주 말랑말랑한 부분이지만은 실제 시술하다가 이제 신경막을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저희들이 일단은 카테터를 넣기 전에 네. 그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이 위치가 네. 신경막 바깥쪽에 있는지 네. 혹시라도 이 신경막 안쪽에 있는지 저희들이 꼭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제목이 경막 외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척추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안장 같은 이 뼈가 있고 밑에 꼬리뼈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가장 말단 이 꼬리뼈와 천장뼈 이 사이에는 전추공이라고 신경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아, 전추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카테터를 이렇게 밀어 넣는 아, 그걸 거예요. 카테터라 하나 보죠?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정주수를 네. 넣어가지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쓰신 스테로이드 네. 이제 치료약제를 갖다가 그 자리에 뿌려주면서 하는데 이 이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실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카테터로 해서 오히려 좁아진 부분을 갖다 뚫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 그 협착증 있는 그러신 분들은 아주 좁아서 이 카테터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엔 또 풍선 이용해가지고 카테터 끝에 이제 풍선을 달아가지고 관 끝에. 발로닝 예, 시키듯이 예, 예. 제가 넓혀서 네. 이제 도관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네. 실제 수술을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일단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 내려간 길을
뚫어주고 네. 그다음에 여러 약제를 뿌려주고 네. 그러면서 신경 피순환이 좋아지면 신경성이 좋아지면 또 수술에 뭐 여러 가지 위험이나 뭐 불안한 데서 벗어나서 네. 이러한 시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노폐물이나 찐득이나 나쁜 것들을 이렇게 좀 뚫어주고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이해하셔도 되고 그런 일차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똑같이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해야 되죠. 그럼 아까 신경이 많이 부어 있다 네네네. 했잖아요. 그런 신경이 부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위가 빠지면서 혈액 순환도 또 좋아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2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걱정되는 시술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막외강 숙련된 의사선생님들은 쉽게 하시는 시술이니까 편안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 네. 너무, 예,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어떻게 정상의 차이가 있는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한 그 병리 기전은 모두가 이제 수분 함량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젊은 분들이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그 수분을 함유한 디스크 내의 수액 성분이 자꾸 이제 탈수 현상이 생기면서 자꾸 마르게 되겠죠. 젖은 그 스펀지 같은 게 물을 짜내버리면 퍼석퍼석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 탄성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다든지 중력이 작용하거나 충격하면 쉽게 뒤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고 이제 협착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좀 들면 이러한 이제 탈수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 생활하시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디스크가 자기가 완충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면 이 뒤쪽에 있는 이제 관절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삐뚤어지겠죠. 네. 네. 관절이. 이 관절은 후방 관절은 이 앞뒤가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있는 게 차츰차츰 디스크가 높이를 유지하다가 좁아지면 뒤에 관절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삐뚤어지겠죠. 네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상태에 무리를 하시면 그 관절이 커지죠. 네. 그런 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 이제 노화 현상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노화 현상은 실제로 탈수하고 거의 다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협착증은 그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진행돼 가지고 신경관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2차적으로 순환장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을 보시면 의인도 거리를 걸어가시다가 또 좀 못 걷고 앉거나 쉬거나 주저앉잖아요. 그죠? 네네. 또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협착증의 특징적인 신경성 파행입니다. 그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 구부리면 더 아프잖아요. 네네. 오히려 바로 눕거나 옆으로 못 눕거나 하면 허리나 다리 통증이 좀 덜해지는데 네네. 협착증 환자들은 숙이면 좀 덜 아픕니다. 어. 반대로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예. 펴면 예. 누절려서 자꾸 다리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물을 좀 참 안 드시거든요. 나이 드시면 갈증에 대한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딱 재놓고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프시는 게 허리 아픈 게 뭐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죠? 몇 년, 몇십 년씩 이렇게 아프시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시술로 통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그죠? 이미 고장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잠시 이건 뭐 이렇게 그 어떤 기술을 한다 해서 이게 통증이 낫겠느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실제 이제 조금 전에 비수술 방법 중에 소개시킨 방법 중에 레이저 그 디스크 열 치료술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노인 환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주로 젊은 연령층에 이제 MRI 촬영해 보면 한 마디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디스크 자체의 탈수 현상에 의한 그 블랙 디스크, 네. 디스크 자체가 영상이 까맣게 나타나는 블랙 디스크라는 네.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초기 디스크 증상이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 레이저 디스크 열 치료술이 도움이 되고 예후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디스크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이제 주로 협착증 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경막외강 신경성의술 이제 도관을 써가지고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그 신경이 뿌려 지나간 그 길을 이제 넓혀주고 약물 넣고 한 것이 1차적으로 시도됩니다. 지금 현재 시도돼서 이러한 신경성의술을 했을 때 효과 없을 때 도저히 신경성이 나빠지고 그 보행이 자꾸 거리가 짧아지죠. 좀 이제 작년에는 이것만한 거리를 걸었는데 아. 올해는 또 줄어든다. 네. 네. 얼마 못 걷고 자꾸 쉬어야 된다. 네. 그 신경성 파행이 자꾸 진행이 될 때 네. 그때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러한 신경성의술을 해보고 네. 이러한 신경성술에도 효과 없을 때는 네. 수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공개 클리닉웰은 여러분의 이제 허리 통증, 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 수술 없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사총사라고 했잖아요. 네. 네 번째 한 아이가 남아 있어요. 자, 네 번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디스크 잡는 시술 사총사 누굽니까? 로봇 도수 추체 감압술. 와, 이거 읽는 것도 띄어 읽는 것도 힘드네요. 이거는 진짜. 제가 바로 읽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뭔가요? 예. 이제 로봇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또 체형이라든지 이제 체중이라든지 그런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제로 이러한 로봇 그 도수 감압술은 견인 장치죠, 일종의. 척추 뼈마디 사이를 이렇게 아래 위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간격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뒤쪽에 있는 관절 부분도 좀 넓어지죠. 네. 그렇지만은 무조건 뭐 환자마다 똑같이 균일을 하면 문제 생기겠죠. 네. 그래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체중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근력 상태라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그에 합당한 파운드를 네.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란 말이 들어갔고 실제 이런 우리 이제 견인 장치 일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크가 여러 가지 노화되는 현상, 결국에는 수분 공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체에는 거의 한 75% 80%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디스크에 있는 그 가왕 한 가운데는 이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젤리 같은 끈 같은 부분이 수액이에요. 이 수액 부분이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작용을 하는데 이제 차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액 부분의 수분 함량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마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척추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자체를 앞뒤로 당기게 되면 진공 상태 되겠죠. 많이 당기시면. 네. 그 엄압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수분이 네. 영양분이 특히 많은 수분이 빨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디스크 내에 수분 공급이 원활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러한 주체 강압술은 그 치료 기간이 단점이 좀 깁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일주일에 한 2회씩 하는데 단기간 치료가 6주, 네. 보통 12주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한 석 달. 3개월까지도 받으셔야 삼개월 되고 정도를. 좀 단기 코스라는 게 한 달 반 정도 받으시는데 네. 이제 이러한 이제 주체 강압술은 이제 상처를 하시더라 하더라도 이제 건기사항도 있어요. 네.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신 분이라든지 이제 척추뼈의 종양이라든지 감염됐을 때 네. 또 류마티스 환자들 있잖아요. 네. 류마티스 때문에 이제 목뼈, 경추뼈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러한 도수 감압 치료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거꾸리도 비슷한 효과로. 거꾸리. 네, 요즘 비슷한 유행하고 있죠, 거꾸리. 네. 거꾸리 유행한데 그 저는 외래 환자들 오셨을 때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이 네. 이 거꾸로 매달려서 그 좋아하는 거꾸리 하시다가 혈관 터지면 뇌행세나 뇌출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망다니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즘 보면 이렇게 도수 치료라고 해요. 네. 물리 치료사가 직접 장비 없이 이렇게 네. 해주시는 이런 물리 치료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이제 그런 도수 치료는 이제 일종의 이제 마사지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수 치료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뉩니다. 도수 치료 1단계는 주로 이제 그 허리 부분에 이제 열 치료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따뜻한 방에서 뭐 네. 구들목에서 허리 찌듯이 네. 열 치료를 하면 피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다음 2단계 가면 이제 마사지 요법이죠, 마사지. 근육이 이제 딱딱 굳어 있는 걸 갖다가 풀어주고 이완시키고. 그럼 3단계 가면 이제 재활치료, 운동치료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도수치료는 그런 식의 도수치료고 이제 기계를 사용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견인장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장치를 이용해갖고 데이터를 주입을 하고 각각 환자에 맞는 이제 그 파운드를 정하고 시한 타임을 정하고 이래서 계속 주의적으로 관찰하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해 나.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는 네. 허리 아플 때 네. 기가 막힌 거 있다고 네.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뭘까요? 아프고 베개를 등에다가 이렇게 받치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거 그죠? 괜찮은 것 같아. 베개를 이렇게 네. 받치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데 해봤는데 더 아프던데요. 저는? 베개? 네, 베개 네, 이렇게 얇은 베개를- 베개 넣었더니 그러니까 주치의가 필요하다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S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지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아주 낮은 베개, 부드럽고 폭신한 베개를 넣는 거는 괜찮으나 오히려 그걸 장기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리던데요. 얘 하체가 그럴 수 저리던데요. 그렇겠죠. 네. 네. 평소에 허리 아프실 때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혹시 혼자만의 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운동 방법이 비법. 있으신지. 네.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것이 네. 의자에 앉는 자세 좋잖아요. 네. 또 엉덩이를 의자에 뒤로 깊이 밀어 보십시오. 네. 밀고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긴장 푸시고 네. 자,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을 쭉 위로 당겨 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세알립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하셔도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엉덩이 이거 방법 이게 그렇네. 이거 앉아서 굉장히 엉덩이를 딱 쉬운데. 해서 네. 그러니까 허리를 C로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C로 만들어가지고 가슴을 부풀리고 이렇게 푹 쉬라. 이거 쉬운데 근데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7번 꼭 하려야 됩니까? 아니, 10가지 살리셔도 됩니다. 여덟 번 하면 안 됩니까? 이 복근이 좋으셔야 됩니다. 복근. 배 근육이. 자신 없다. 이 아니, 아니, 예. 척추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뒤쪽이 돌기고 앞쪽이 척추뼈 마디죠. 네. 그럼 이 곡선이 허리만 보면 C자잖아요. 네네. 옆으로 돌면 다시 네. 돌아오죠. 네. 이 C 곡선을 전만이랍니다. 전만. 네. 앞으로 휘어졌다고. 네네. 이 전만 곡선을 유지하려고 하면 복근이 좋아요. 이 복근이 약하면 결국에는 이 C 곡선이 깨어지고 일자목이 되든 역커버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하중이 계속해서 뒤쪽에 걸립니다. 그럼 병원장님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진짜 이게 좋은 거네요?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게 아니 엉덩이를 빼는 게 아니고 이런 아니, 배를 앞으로, 이렇게- 배를 앞으로. 이게 괜찮아요. 네,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좋습니다. 네. 옆으로 아, 치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좋다. 오, 그래. 의상이 좋아. 분장도 좋고. 아니 근데 안단민 씨는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체형이 딱 괜찮은데요, 그죠? 네.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복근, 네. 이제 그런 체력 관리를 젊으신 분들은 금방 회복되잖아요. 네. 차츰차츰 중년되든 노인으로 갈수록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척추인데 여기 뒤에 있는데 왜 복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네. 이 그러니까 허리 강화 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복근 말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숨소리신 그게 이제 허리.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네. 간단한 방법. 강화시킨다.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네. 어느 시간대 관계없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만 한국도 시간만 좀 투자하셔도. 좋겠네. 한군데 저한테 같이 맞네, 한국도 한군도 도와주면 한군 가졌네. 예, 예. 좋죠. 네, 좋겠네요. 또 항문으로 응용을 하셨어요. 네. 아우 좋네요. 네. 한번 같이 미니라는 일석이조. 아, 그러네. 네, 네, 일석이조. 좋습니다. 네. 자 운동을 할 땐 하더라도 이게 좀 좋은 것을 함께 먹으면 하면 더 좋겠죠. 네.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우리 한성 교수. 한 교수와 함께하는 푸드 처방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푸드 처방전은 과연 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렇네요. 뭐 저희가 상상하는 뭐 어떤 그런 류는 아니겠죠, 설마.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예, 거. 맛있는 거. 뭐 글쎄, 제가 저 상상에서 벗어나면 안 될 텐데, 오 진짜다. 진짜 맛있는 거? 담임 씨도 좋아할 것 같고 강 박사님하고 병 원장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푸드 처방전 주인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사골탕. 이게 진짜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사골탕 보세요. 이 국물이 끝내줘. 이거. 그렇죠. 아 이게 여기에다가 어디서 사신 거야 이게 지금? 아주 유명한 고깃집에 샀답니다. 맛있게 보이죠? 아, 예. 저 교수님이 사온 건 아, 아니구나. 제가 그렇구나. 좋아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맛있는 집에서. 네. 오늘의 푸드 처방이 바로 사골탕입니다. 사골탕. 네. 사골탕이 기본적으로 뼈나 관절을 좋다는 이야기를 좋죠. 들으셨죠? 너무 좋죠. 너무 예. 좋죠. 저기 교수님 뼈. 뼈, 뼈 그렇죠. 말고 뼈, 뼈와 뼈. 관절에 예. 더 좋다는 이야기를 네.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 사골탕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사골탕에 숨겨진 비밀이라 예.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사골탕은 네. 우리 몸에 어떤 그 처져 있는 기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단백질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네. 그다음에 콜라겐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 고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기력을 넘는다는 말은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아하. 칼로리가 보통 한 그릇에 400에서 500kcal니까 네. 보통 밥 2공기 정도 거기다 밥까지 말면 네. 더 많은 칼로리를 먹기 때문에 칼로리도 문제지만 사실 네.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예. 칼슘. 네네. 뼈에 칼슘이 좋은 건 알려져 있죠. 네. 사골탕이 당연히 칼슘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사골탕에 칼슘이 많지 않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골탕 100ml에 들어가 있는 칼슘의 양이 네. 15에서 30mg. 이게 네. 어떤 비교냐면 네. 똑같은 100ml의 우유가 120mg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유의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슘이. 네네네. 예, 네. 이 이유가 뭐냐면 네. 물론 사골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 소의 네. 그 뼈 중에 무릎 위에 뼈를 사골이라고 네. 하잖아요. 사실 가장 비싼 뼈 부위입니다. 네. 물론 맛도 좋죠. 네.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사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무기질이나 콜라겐이 빠져나와서 묽게 만들고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맛도 좋은데 네. 안타깝게도 칼슘은 뼈에 있는 칼슘은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뼈째로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는 그래도 100ml에 30mg 정도 되면 적지는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사골탕 아깝잖아요. 네. 자꾸 끓이잖아요. 아. 그리고 그럴수록 더 맛있죠. 예. 색깔만 하얘지면 돼. 그렇죠. 아니, 끓여서 푹고 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아까우니까 한 번 먹고 난 뒤에 또 구우고 예. 또 구우고 자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 구웠을 때 네. 뼈에 있는 칼슘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인이라는 성분이 흘러나와서 아.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 오. 그래서 네. 사골탕 물론 뼈에도 좋고 몸에도 네. 좋은 거지만 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네. 너무 오랫동안 끓여서 먹으면 네. 오히려 뼈에 해로울 수 있다. 예, 사골탕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예. 그거 조심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네요. 예. 사골탕 근데 먹을 때 보통 왜 소면도 넣어가지고 싹 같이 말아 먹고 그렇죠, 그렇죠. 왜 이제 사골탕을 우리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우리 기력 회복한다는 뜻으로 기력이 필요 없는 우리 강 목사님 전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네. 하루 한 달 동안 사골탕 먹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칼로리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몸이 아주 안 좋으신 분 빼고는 네. 계속 연속적으로 사골탕을 먹는 거는 반대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내무부 장관이 축타 중에는 항상 이렇게 해서 공부 아, 그러놓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이 공국 끓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가 고민하도 될 정도로 사골탕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골탕을? 네. 예. 왜 한 팩 한 팩씩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때는 이게 영양소가 혹시 뭐 파괴되거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사골탕에 있는 영양소는 냉동을 했다고 특별히 파괴되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보통 비타민 계열들이 냉동을 하거나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렇고 무기질이나 단백질은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 금방 이 얘기 대답 못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한 교수님이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 이까지 10분 영양 그까지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시네. 야, 아니 조금 프로그램이 사람을 만들었어. 맞아. 네, 좋아. 그러네요. 더 중요한 건 예, 예. 이 여름에 사골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많이 걷깁니다. 많이 걷기. 햇빛 보면서 예, 많이 예, 걷기. 예. 물론 요즘에 자외선이 물론 피부에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네. 가릴 때 얼굴 정도는 가리시고 난 뒤에 약간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난 뒤에 오늘 안다미 씨나 유선 씨처럼 시원하게 그렇게 난 뒤에 이 햇볕을 많이 쬐인다면 네. 훨씬 더 좋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데 돕는다는 네, 거죠. 네, 네. 요즘 비타민 D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냐면 비타민 D가 항암 또는 항염에도 좋지만 네. 칼슘을 흡수하는 우리 골다공증에 좋잖아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는 아토피 질환을 예방하는 예. 성인형 아토피도 마찬가지지만 예. 아토피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돼서 네. 완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확실하게. 네, 네, 네. 왜 그냥 보지를 못하긴 해. 네. 그런데 이런 여름에는 비타민 D가 충분히 이렇게 합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거 잊지 마십시오. 뼈를 위해서 최고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선희 씨는 사골탕 좋아하세요? 아니면 남편께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다른 국은 이렇게 끓이다가도 먹고 많이 이제 좀 물릴 것 같으면 버리는데 예. 사골은 어머 버리지 마 이 아까운 걸. 그리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랩을 싸서 냉장고에 네네네네네. 넣어놓고 네. 다시 어머 우리 애기들 이리 와 사골에다 밥 말아줄게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강원사님 최근에 그 형수님이 이거 뭐 끓여놓고 어디 가셨다가 이런 자주 그럽니다. 아, 자, 왜?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네. 뼈를 진짜 먹었어요. 예? 곰국 끓이고 나서 네.
그거 한 몇 번 끓이고 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씻고 다녔어요. 뼈를. 그 톡뼈를, 굵은 뼈를. 네. 그거 갈라먹고 그랬어요. 감방사님. 선생님도 여유가 돼야지 그래. 그것도 여유가 돼야 됩니까? 그것도 여유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저기 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한 일주일 동안 행복했다고. 저희 어릴 때는 그 동네 강아지들이 그거 오늘한테. 자, 오늘 푸드 처방전 아침부터 든든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골. 저는 뭐 좀 과하더라도 먹고 싶네요. 저도 그렇네요. 빨리 끝내고 우리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골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그 고민하는 분을 목격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주신 닥터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뭡니까? 보겠습니다. 수술이 겁난다면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자. 오,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매일 아침에 5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방금 하셨잖아요. 이거. 이 동작을 하시면 매일 아침 꾸준하게 네. 눈 뜨고 일어나시면 하시면 네.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걷는 운동. 예.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치료나 운동치료를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시면 이런 자세는 쉽게 금방할 수 있지만 시험 소모도 안 되지만은 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자꾸 건강이 나빠지고 척추 질환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잘 안 걷지요. 안 걷는다. 예. 거의 안 걷고 짧은 거리도 차량을 타고 운전을 네, 하시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 디스크나 이런 것 자체는 모든 것이 앉는 자세나 쪼그린 자세가 나쁩니다. 네. 차를 운전하실 때도 주로 앉아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서 그냥 단순하게 가벼운 오차임으로 하루에 한 30분이든 네. 45분 정도 걷는 그 자체만 해도 네. 척추도 그렇고 골다공증이나 노화 현상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꼭 운동하시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아침 5분을 투자해서 이렇게 쉬모 아까 하셨던 거 그거 하시고 이것도 좀 모자라는 분들은 좀 나가셔가지고 가볍게 네. 예, 걷는 운동. 네. 아까 비타민 D도 합성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척추 건강에도 좋다는 건데. 근데 원장님 사실 이건 아침에 이제 눈 떠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사람이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도 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잠잘 때 뭐 좋은 이렇게 올바른 자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자 물어봅시다. 담임 씨는 어떻게 자요? 잠잘 때? 저는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자요. 바로 누워서. 네, 만세 이렇게. 네. 박사님. 박사님 어떻게 주무세요? 나는 요즘 옆으로 자꾸 자요. 뭐로 누워서? 뭐로 누워요. 형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아닌데, 의자라고. 옆으로 잔다. 네. 저는 요즘에 책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보다가 예. 진짜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엎드려서. 무슨 책 이거? 혹시? 아니 잠자려고 책을 봐요. 네. 그래 이렇게 엎드려 보는 자는 아니,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선희 또 씨는? 문제는 네. 6시간 이상 똑바로 못 자요. 그러니까 나도 똑바로 누워있으면 너무 아파.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중년에서 이제 고령으로 나이 들어가시면 거의 다 자세가 주무신 자세가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죠. 오. 근데 실제 돌아 누워 주무시는 자세가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돌아 주무시는 게 힘드시면 네. 옆으로 몰아 주무셔도 되고 네. 또 반대 누워가지고 우리 장단지 다리 밑부분에 이분이나 이런 부분을 꼬아주셔도 네. 우리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이 90도 꺾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가 편해지요.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실 때는 스프링 달린 쿠션 많은 침대를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게 허리 건강에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트리스나 뭐 다 선진하는 침대 보시면 매트리스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네. 그게 허리가 주무실 때는 그래도 편안하게 펴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라텍스는 이제 라텍스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커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유지를 시키는 장치지요. 이제 그런 효과로 이제 자꾸 선회하지만은 실제 우리 인체의 스파인 척추 곡선은 S 곡선이 가능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내 체형에 맞게끔 S 곡선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그 자세를 잡아준다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척추뼈마의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자기 역할에서 곡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임시로 네. 그냥 커브링을 만들어 맞춰놓은 거죠. 그 얼마 못 가고 다시 깨지잖아요. 그런 건 안 되죠. 선물하세요. 우리 씨 선물을 하세요. 우리 보통 온돌 문화가
사실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 딱딱한 온돌에서 가벼운 요대기라고 하는 요를 깔고 자는 게 침대에서 생활하는 서양인보다는 훨씬 더 허리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우리 손주들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효성 CT병원 권호영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체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 강화 운동으로 디스크를 예방합시다.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또 치매, 또 변비 다 잡아줄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꼭 부탁합니다. 날씬한 허리 만들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허리 만들기에 집중하셔서 반듯한 생활 유지하세요. 남자한테 뭐래만 해도 허리제 30분 동안 햇볕 걷는 거 정말 허리 건강을 되살리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 건강검진권을 드립니다. 눈이 온다. 세월 간다. 가슴이 그리움에 너는 오는데 저